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말투와 싫어하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군침을 흘리며 달려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나 버리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말투와 분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기꾼들이 알아서 도망가게 만드는 말투와 태도, 그리고 오히려 사기꾼들이 악어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는 말투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투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꾼들의 기본 심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미소와 친절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 사람은 벽이 너무 단단하다. 오히려 내가 피곤해지겠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상대를 파악하려 하죠.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들은 무슨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자연스럽게 익힌 심리 자극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첫째는 욕망 자극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혹시 진짜 마지막 기회 아닐까? 라는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하얘지면서 빨리 무언가 해야겠다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셋째는 외로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제가 가족처럼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찡하고 따뜻해지면서 의심보다 감사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사기꾼의 심리자극 교본입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재산이 동결됩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죠. 거기에다 조급함까지 덧붙입니다. 지금 30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 전화 끊는 순간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시간 압박이 겹치면 머리는 점점 좁아지고 손부터 움직입니다. 생각은 나중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이 엄습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협소화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과 압박을 받을 때 사고의 폭이 좁아져 합리적인 판단 대신 즉각적인 반응만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본질이죠. 이처럼 사기꾼들은 욕망, 두려움, 외로움 같은 인간의 본능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투와 태도를 보일 때 사기꾼들은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까요? 지금부터는 사기꾼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투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상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이 사람은 내가 흔들 수 있나 아니면 단단히 막혀 있나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숨에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건 바로 상대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말투 첫 번째는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대답입니다. 아, 생각 좀 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 말투는 마치 문이 반쯤 열린 집과 같습니다. 굳게 닫혀있지 않으니 사기꾼은 그 틈새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밀면 열린다라고요. 즉, 상대가 단호히 닫아걸지 않는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두 번째 말투는 사기꾼의 거짓 호의에 감동하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말투입니다. 사기꾼이 호의 있는 척을 하고 거짓 친절을 베풀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사기꾼은 감정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불필요한 감동 반응은 감정 조종의 스위치가 눌렸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은 평범한 친절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제스처를 즐겨 씁니다. 선물을 건네고 걱정을 과하게 해주고 작은 호의를 큰 은혜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호의에 쉽게 무너지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좋았어. 걸려들었다 라고 속삭입니다. 셋째, 형식만 믿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하겠죠. 이렇게 반응하면 사기꾼이 오히려 반기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계약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계약서는 피해자가 안심하라고 내미는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계약서와 차용증은 멀쩡히 있었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이 빼돌리고 난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만 믿는 태도는 사기꾼에게 당신을 더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급함과 욕심이 드러나는 말투입니다. 사기꾼이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네요. 빨리 해야 손해 안 보겠죠? 사기꾼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미 자기 스스로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판단은 흐려지고 욕심이 커질수록 검증을 안 합니다. 사기꾼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그래, 당신이 그 말을 꺼냈으니 당신이 시작한 거야. 이제는 낚시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죄책감이 묻어나는 말투입니다. 이렇게 가족같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면 제가 모른 척하기 힘드네요. 이런 반응은 사기꾼의 귀에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스스로 선의의 족쇄를 채운 것이니까요. 사기꾼은 금세 가족처럼 다가와 마음을 파고들고 때로는 불쌍한 척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죄책감에 휘둘려 돈을 내놓는 순간 그 죄책감은 순식간에 이용당하고 맙니다. 정리해보면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말투와 태도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조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애매한 말투는 사기꾼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과한 감사와 감동은 감정의 고삐를 쥐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들립니다. 형식만 믿는 태도는 나는 속일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초대장이 됩니다. 조급함과 욕심은 스스로 올가미에 발을 걸어넣는 행동입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은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진다는 약점이 됩니다. 이제 사기꾼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말투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사기꾼은 늘 상대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가 흔들 수 있을까? 아니면 위험할까? 이때 사기꾼에게 이 사람 쉽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기꾼이 가장 꺼리는 순간은 증거를 요구받을 때입니다.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계약 내용 직접 확인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은 겉으로는 웃으며 대응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말은 대부분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계약이 다 끝난 거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사본 좀 보여주세요.
사기꾼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건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쌓아 올릴 수는 있어도 증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말투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물론 거짓 증거를 준비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증거 날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요구하는 말투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말투에서 사기꾼들은 의욕이 꺾이고 위험을 느낍니다. 또 사기꾼이 질색하는 건 짧고 단호한 대답입니다. 네. 혹은 아니요.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라도 낯선 사람이 접근해 오면 길게 말하려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은 사기꾼에게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라는 협박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는 그 즉시 끊겼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검찰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연루되었다는 증거하고 검찰 신분증부터 보내보세요. 또 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단호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면 주도권은 사기꾼에서 나한테 옵니다. 단호한 즉답은 사기꾼에게 이 사람은 먹히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사기꾼들은 늘 조급함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30분 안에 송금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화 끊고 내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사기꾼은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우리는 시간을 벌려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거니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작 책임을 물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사기꾼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묻는 말투와 집요한 말투는 마치 강력한 손전등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사기꾼을 한순간에 드러내 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사기꾼은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형님, 제가 이 돈 못 구하면 끝장입니다. 네가 돈 안 빌려주면 나 망한다. 여기서 흔들리는 순간 문이 살짝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지. 이 한마디면 사기꾼은 더 이상 감정의 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벽에 부딪힌 듯 위축되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싫어하는 말투와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벽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근거와 증거를 요구하는 말투는 거짓말을 무너뜨립니다. 단호한 즉답은 여지를 없앱니다. 시간 지연은 조급함을 무력화합니다. 책임을 묻는 태도는 사기꾼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을 끊는 태도는 감정 조작을 봉쇄합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건드려봤자 실패한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듣고만 끝내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꾼은 단 몇 초 안에 반응을 보고 파고들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단호한 대답을 연습해둬야 합니다. 첫째, 짧고 단호한 대답 훈련입니다. 거울을 보며 네, 아니요만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대방 기분을 생각해 돌려 말하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려 말하는 순간 사기꾼은 틈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번이라도 거울 앞에서 네, 아니요 짧게 끊어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한 은행이나 마트에서도 간단하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번 카드 혜택 좋으니 꼭 가입하세요. 이 행사 오늘까지만 해요. 이번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요. 둘째, 증거 요구 습관 들이기입니다. 누군가 뭔가 제안할 때마다 꼭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근거가 있나요? 믿을 만한 자료가 있나요? 비단 사기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거래에서도 습관처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 실제 사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말투는 긴장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간 벌기 연습입니다. 사기꾼들은 늘 지금, 바로, 오늘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평소에 이렇게 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금 바로 결정해라고 말할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 고민해서 말해줄게. 지금 결정해야 하면 난 안 할게. 이 문장을 실제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내 무기가 됩니다. 넷째, 책임을 끝까지 묻는 훈련입니다. TV에서 광고를 보거나 누군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할 때 속으로라도 되물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지? 보상은 어디서 받지? 이 질문을 반복하면 책임을 묻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실제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죄책감 끊기 훈련입니다. 누군가 부탁했을 때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감당할 일은 아니에요. 이걸 일상에서 연습해두면 사기꾼이 감정적으로 흔들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말투를 평소에 입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단 몇 초 만에 이 사람은 힘들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말투와 태도, 그 본질은 바로 단호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이 기준이 몸에 배면 사기꾼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도 힘과 같습니다. 힘은 자주 써야 근육이 붙고 안 쓰면 줄어드는 것처럼 말도 단호하게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니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같은 단순한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 말은 여러분의 입에 습관처럼 붙고 사기꾼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연습하는 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연습이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들이 쌓여서 결국 내 삶 전체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강한 울타리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